안녕하세요. 주차장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느덧 제 채널이 구독자 수가 97명으로 100명에 다가왔습니다.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 공부 영상 만들어가지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ST팜에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현재 투자 포인트 중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바티스의 인클리시란과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가 되는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에 관련된 경쟁사 두 곳 조사한 내용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올리고혈당 치료제 확대, 두 번째로 자체 신약 임상 파이프라인, 그리고 CDO 사업 매출 증대, 이렇게 세 가지고요. 올리고혈당 치료제 시장 확대는 지난주에 공시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계약 공시, 그리고 노바티스의 인클리시란, 그리고 코로나 백신, 이렇게 해서 올리고혈당 치료제 시장은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체 신약은 아시다시피 대장암과 에이즈 관련된 자체 신약 임상을 진행 중이고 각 미국과 유럽에서 일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이상이 완료되면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CDMO 사업은 20여 개의 현재 RNA 신약 임상 진행을 하면서 원료를 공급 중이고, 이 중 3개가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의 임상 3상의 신약이 상용화될 경우 매출이 매우 증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 제가 지금 생각한 올리고혈당 치료제에 관련된 인클리시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바티스의 인클리시란이란 올리고핵산 치료제 중 만성질환으로 상업화가 가장 임박한 의약품입니다. 인클리시란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가 개발 중인 리보핵산 간섭 기반 치료제고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12월 정도 허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클리시란 임상에 대해서 찾아봤었는데요. 노바티스가 3월 28일 날 미국 심장학회 및 세계 심장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바티스는 3월 28일 현지 시간 고지혈증 성인 환자에게 인클리시란을 적용한 세계 임상 3상 오리온 9, 오리온 10, 오리온 11의 통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치료 17개월 차에 인클리시란을 처방받은 환자군의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C 수치가 51% 감소했다는 결과다. 결과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가상으로 개최되는 2020년 미국 심장학회 및 세계 심장학회 연례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C는 혈관에 흡착해 동맥 경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인클리시란은 혈류의 LDL-C를 제거하는 체내의 자연적인 과정을 이용해 혈중 LDL-C를 낮추는 siRNA 치료제로 개발됐다. 인클리시란은 LDL-C 수용체 분해에 관여하는 PCSK9 단백질의 생성을 억제하도록 작용한다. 이를 통해 분해하지 않은 LDL-C 수용체가 간세포 표면에서 발현되고 LDL-C가 간으로 재흡수돼 혈중순환하는 LDL-C 수치를 낮추는 것이다. 노바티스는 지난해 메디슨스 컴퍼니를 총 97억 달러에 인수함에 따라 인클리시란을 획득하게 됐다. 현재는 미국 식품의약국 및 미국 유럽의약국 인클리시란 판매 허가를 요청해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상태다. 인클리시란이 승인되면 LDL-C를 낮추는 첫 siRNA 치료제가 된다. 이번 통합 분석은 총 3,600여 명, 인클리시란 치료군 1,833명, 위약군 1,827명을 대상으로 한 오리온 9, 오리온 10, 오리온 11 임상 3상을 합쳐 분석한 결과다. 오리온 9 임상은 2형 가족성 콜레스테롤 과다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오리온 10 임상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 환자, 그리고 오리온 11 임상은 ASCVD 및 ASCVD의 위험 요소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진행됐다.
임상에서 잉클릿이라는 치료 시작일 치료 3개월 차에 각각 1회 피하로 투여됐고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피하 투여됐다. 이렇게 지금 잉클릿이란 임상이 진행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잉클릿이라는 기존 지질 강화제들과는 달리 짧은 간섭 RNA를 직접 타깃하는 첫 신약으로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죽상경화성 심혈관 질환 및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들에게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죽상경화증이란 혈관에 지방이 가라앉아 들어붙어 동맥이 좁아지고 탄력성을 잃게 되는 현상이고요.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혈청, 장 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220에서 250ml/dl 이상인 상태, 저밀도 리포단백질의 속의 콜레스테롤이 170mg/dl 이상인 경우가 많고 동맥경화성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병원에서 흔히 검사하는 지질 항목에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그간 많은 역학적인 연구에서 이들 수치가 얼마 이상 높은 사람에서는 관상동맥 질환 등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잘 발생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혈중 지질이 어느 수준 이상 높아서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상태를 뜻합니다. 이게 고지혈증의 정의고요.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의 원인이 됩니다. 동맥경화란 동맥 내벽이 두터워져서 동맥 내경이 좁아지는 상태를 말하고요. 동맥경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질환에는 협심증, 심근경색증과 같이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생기는 관상동맥질환,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뇌경색증 및 사지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급사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 질환에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체내에 존재하는 지질의 일종인데 동맥경화증과 묶여 강조되다 보니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주범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미국과 유럽, 중동 등의 다수 국가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질환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암, 뇌졸중과 함께 3대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심근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고지혈증을 야기하고 관상동맥의 동맥경화를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혈류가 감소되거나 혈관이 막히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허혈성 심장병과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환자 수가 지금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많은 편이고요. 여성은 폐경이 지나면 고지혈증 환자 수가 좀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인클리시란의 시장은 점차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클릿이라는 경쟁 제품이 연간 26회를 투여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1년에 2번만 주사하는 혁신적인 치료 방식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인클릿이라는 1000만 명에게 투여할 때 약 6톤의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ST팜의 설명인데요. 미국 인구가 현재 약 3억 3천만 명으로 미국 인구가 현재 3억 3천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여기서 5%만 고지혈증 관련된 질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약 1,500만 명의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50%만 인클리시란을 처방받는다고 해도 750만 명을 타겟으로 하는 시장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올리고핵산 치료제 원료를 니토덴코, 미국 에질런트, 한국 스티팜 이렇게 해서 총 3.2톤 정도 생산을 할 수 있는데요. 당장 내년부터 인클리시란이 상용화된다면 공급 부족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고요. 지금 에질런트와 에스티팜은 2배 정도 증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 2배 정도 증설이 완료되는 2022년 그때 되면 약 5톤 정도 캐퍼를 가지게 되는데 2022년에는 약 5톤의 캐퍼도 부족할 걸로 저는 추측을 하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시장 분석 업체인 이밸류에이트에 따르면 인클릿이라는 2026년 21억 달러, 약 2조 5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클릿이라는 유전자 치료제들 중 블록버스터 의약품으로 등극할 것으로 기대한다. 분명 시장은 커질 것이고요. 수요는 있지만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우위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ST팜은 추가 증설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추가 증설 역시 빠르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 관련해서 경쟁업체 두 곳을 간단하게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연 1.4톤을 생산할 수 있는 1위 업체 니토덴코는 모기업은 지금 일본 오사카에서 있고요. 매출은 약 8,562억 엔, 약 8조 5천억 원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는 니토덴코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인 니토덴코 에비시아에서 생산을 하고요. 니토덴코 에비시아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밀포드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위치한 미국의 두 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 핵산의약품 합성 및 제조를 맡고 있는 생명공학 회사입니다. 유망한 핵산의학 분야에서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2월 핵산의약품 제조 분야에서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에비시아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인수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니토덴코 에비시아는 안티센스 siRNA, 앞타머, 면역 자극제, mRNA 및 디코이 분자를 포함하여 전임상 단계부터 상업시설 단계까지 광범위한 벌크 핵산 의약품을 제조합니다. 제조는 FDA 승인 CGMP 시설에서 수행됩니다. 또한 분석 방법 개발, 공정검증, 안정성 테스트, 방사성 라벨링, 품질 관리 및 제약 업무 지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니토덴코 에비시아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를 했고요. 사진을 보시면 니토덴코 에비시아 CEO고요. 밑에는 신시내티에 있는 니코덴코 에비시아 시설입니다. 제가 지금 뉴스 기사를 찾았을 때는 니토덴코 에비시아의 증설은 아직 관련 기사를 못 찾았는데요. 니토덴코 에비시아 역시 아마 시장 상황을 봐서 증설을 하지 않을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연간 캐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2위 업체인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는 연간 1톤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에질런트 테크놀로지에서도 본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에질런트 다이그노스틱스 앤 제노믹스 그룹에서 생산을 하고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샘 라하 에질런트 다이그노스틱스 앤 제노믹스 그룹의 CEO입니다. 에질런트 역시 이제 증설을 시작을 했는데요. 에질런트는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프레드릭 공장에 대해 2322제곱미터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1억 5천만 달러, 약 1800억 원을 투자한다 라고 밝혔고요. 에질런트는 현재 볼더와 프레드릭 두 곳에서 올리고를 개발 및 제조하고 있다. 올리고는 핵산 생성에 사용되는 짧은 DNA 및 리보핵산 분자다. 항암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심혈관 질환, 희귀 질환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에질런트는 이번 시설 확장으로 올리고 제조 용량을 2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에질런트는 2025년까지 올리고 공급 시장 규모가 7억 5천만 달러, 약 8,884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 5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샘 라 에질런트 대표는 대용량 생산 시설의 확장으로 올리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새로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돕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올리고 제조업체로서 제약 바이오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매출이 7월까지는 좀 감소했다 그러고요. 아마 7월 이후 8월부터는 매출이 증대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위 업체인 ST팜 연 800kg 생산이 현재 가능하고요. 주주분들은 다 잘 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총 307억 원 투자하여 반월공장 올리고동 3, 4층의 60% 공간에 800kg 규모 생산 라인 증설을 하고 있고요. 2021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ST팜은 여기 투자 목적으로 만성질환 올리고 핵산치료제 상업화 물량을 공급하고 올리고 프로젝트 수 증가에 따른 생산 라인을 추가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용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수요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설을 한다고 밝혔고요. 최근 올리고 핵산치료제 수주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 캐퍼 증설은 필수적인 대응이 되었다. 향후 반월공장 올리고동 3, 4층의 나머지 40% 공간에 대한 2차 추가 증설 및 반월공장 유휴 부지에 제2 올리고 핵산치료제 생산동 건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예측할 수 있듯이 분명히 올리고 핵산치료제 원료에 대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증설을 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올리고 핵산치료제 시장은 잉클리시란을 시작으로 2024년을 전후해 동맥경화증, 비형간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분야에서의 상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급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로써 ST팜은 2024년까지 글로벌 올리고 핵산치료제 점유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고요. 여기에 코로나19 백신에 들어가는 아주반트의 올리고 핵산치료제 원료가 사용되면서 수요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매년 6에서 12억 개의 아주반트 생산 시 약 1.8에서 3.6톤의 올리고 핵산치료제 원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ST팜의 생산 캐퍼를 훨씬 넘어가는 수량이죠. 전 세계의 RNA 치료제의 원료인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ST팜을 포함해 3곳에 불과하다. 이를 이용하는 RNA 기반 신약들이 상용화에 성공하는 경우 오랜 기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ST팜 관련해서 노바티스의 잉클리시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생산을 할 수 있는 경쟁업체 2곳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공유 드렸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좀 느낀 점은 ST팜의 현재 주가는 많이 비싸지 않게 느껴지고요. 시장이 점점 확대될수록 ST팜이 가지는 올리고 혈당 치료제에 대한 사업 가치는 훨씬 더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영상 업로드하게 됐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